오늘 인사위 전후로 윤석열 총장 직접 만나시나요? 인사위 결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인사위원회 결과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그와 반대로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와 검찰의 전례 없는 대치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정면 충돌한 양상입니다. 법무부가 인사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자 대검찰청 측이 인사안부터 내놓으라면서 버티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있었던 오전 11시 인사위원회 직전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인사위 전후로 윤석열 총장 직접 만나시나요? 인사는 너무 늦게 통보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가 스타팅 교체까지로 이어지면 인사위 결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인사위원회 결과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오늘 그 초미의 관심사인 인사위원회가 한 2시간 정도 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도현 의원님 먼저 하나하나 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결국은 인사 자체가 원래 오늘 오전이나 좀 급하게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미뤄지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그 제청해서 대통령이 보직한다 그 절차에 따르질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 인사가 나지 않았는데 오늘 안에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사가 지금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상견례 형식으로 일단 그 만나서 35분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인사 얘기는 못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법무부하고 대검이 서로 인사안을 먼저 내봐라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실제로는 교환이 되지 않았고 오늘 11시부터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1시간을 앞두고 검찰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인사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금까지는 아직 그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막점막고 좀 시간대별 상황을 짚어봐야 법무부와 검찰이 어떻게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종대 국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먼저 이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원래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법무부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윤석열 총장 과천에서 면담할 테니까 10시 30분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호출을 거부했어요.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원래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같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협의를 하려면요. 처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면 법무부에는 검찰국장, 이게 인사의 실무를 모두 총책임지는 간부입니다. 검찰국장하고 대검의 대검차장이 상호 사전에 실무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안성이 되면 그걸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한테 각각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검찰총장에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그 내용을 알려줄 때 언제 알려주냐? 최소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왜 그러냐면은 법무부에는 어떤 검찰 간부의 20년의 그동안 근무 경력에 대한 모든 평가를 검찰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자기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했는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걸 만나가지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한테 1시간 전에 오라. 지금 대검찰청에서요. 과천까지 가는데도 아무리 빨라도 한 20, 30분 걸립니다. 그렇네.
가가지고 그러면 30분 전에 게다가 안은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대검에 네 안 한번 가지고 와봐 먼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검사장 이상 감찰 간부에 대해서 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게 자체가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위가 11시부터 이제 개최가 됐거든요. 예. 이창재 그 전에 이제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무려 2시간을 했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하나는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검찰 간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적어도 작년에 법무부에서 8월 달에 내놓은 게 절차가 있었어요. 하나도 그거를 하지 않고 류모 변호사를 검찰국장에 앉히겠다니까 이건 안 된다. 절차상 안 되겠다라고 거기서 거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대검의 검찰총장하고 협의가 됐느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협의를 한 다음에 하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두 가지가 모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청와대 법무부 간부들이 가가지고 지금 재가를 받았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은 적어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하정대 국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알려주면 서초동에서 과천 가는 것도 대략 30분 걸리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하정대 국장의 말을 받아서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야말로 확실히 윤석열 총장 길들이기입니까? 길들이기가 아니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법무부가요. 왜냐면은 법에 보면 총장의 의견을 들어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임명한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의견 듣는 거, 제청, 임명. 권한은 갈수록 커져요.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 법을 만들 때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저 조항을 만들 때 입법 취지는 어찌됐든 간에 저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랑 청와대가 잘 협의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금 하정대 국장도 잘 말씀하셨지만 특히 검찰은 뭐 이제 부장 이하 평검사까지는 모르겠으나 고위직, 고검장, 지검장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최소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를 할 때는 총장, 장관, 그 다음에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오실 수는 없으니까 민정수석 이 3인이 협의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게 이전까지 고위직 검사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총장의 의견을 들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 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총장한테 30분 오셔. 인사한도 주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럼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서 총장 이거 이렇게 합니다. 의견 주세요. 싫으세요? 좋으세요? 그냥 의견을 귀로만 듣는 법문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 취지는 몰각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청법에 있는 그 조항의 입법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임의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종욱 교수님. 그런데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원래 사실 법무부는 이 자체, 면담 자체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좀 인사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자 그래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속내를 다하는 검찰도 가봤자 뭐하냐 요식행위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법무부든 검찰은 제가 볼 때 국민 보기 부끄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검찰 인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의견을 갖다 법무부 장관을 듣기로 돼 있는데 저렇게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이 볼 때 다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검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저 부분을 갖다 많이 수용하게 된다면 검찰이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다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위 그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을 갖다 계속 제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라,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알겠고, 그걸 통해서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을 갖다 강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검찰개혁이 좀 안 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전 적어도 법무부와 검찰이 상식선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인사는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와 검찰의 싸움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해서 누가 해도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과천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면담도 면담이지만 이도훈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보낸 문자, 대검에서 보낸 문자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자,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다. 아니, 인사안부터 줘야 검토 후에 이견될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4시에 장관과 총장이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대검에서 법무부에 그 인사안이 있으면 좀 그 보내달라. 그걸 보고 검토하고 그 의견을 주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인사안이 없다. 이렇게 그 법무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음 날이니까 오늘 오전에 보내줄 테니까 검토해서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그거를 보내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대검하고 법무부가 서로 이제 장외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대검이 잘못한 거다. 이러하니까 법무부가 잘못한 거다. 이러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부 쪽에서 약간 그 검찰을 그러니까 어떻게 촉발한다고 할까요? 도발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총장이 그 법무부의 어떤 맞서는 약간 그런 그 구도를 좀 만들어 가려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은 청와대도 논전에 뛰어 들어가지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마치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상부기관인 법무부와 청와대에 대드는 듯한 이런 구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는 그 본질을 먼저 잘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청와대와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하는 현재의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그 인사에 대한 의견을 지금 뭐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가가지고 그 조국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만들었던 것이 그 검사의 주요 보직은 1년을 필수 보직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만든 지금 그 규정까지 어떻게 보면 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그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를 뭔가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혼란을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번 인사권으로 고유 권한입니다만 물론 윤석열 총장을 문책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를 농락하는 거 아니냐, 검찰 내부 부지도 상당히 격양돼 있다는 게 서초동의 전언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과 처음 만났을 때 윤석열 총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만나서 검찰 인사과정 얘기 언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누셨는지요? 법무부랑 청와대가 논의 중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검사를 장담하시면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여전히 유효한 것이군요. 자, 그리고 지금이 6시 50분인데 약 10분 뒤에 7시 검찰 인사가 발표가 된다는 소식이 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검찰 인사가 7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어떤 인사가 진행될 건지 정말 우려대로 혹은 여러 가지 전망대로 윤석열 사단이 교체가 되는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이 바뀌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고위 인사를 이제 단행할 텐데 속보를 좀 하정대 국장 저하고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4시까지 법무부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를 갔다 왔고 지금 속보로 보는 것처럼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사의 그 인사안을 추미애 장관이 아마 제가 오후 5시경에 얘기를 듣는데 이미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저녁에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후 4시까지 검찰총장한테 의견을 달라고 한 거를 보면은 그때까지 안 주면 오늘 인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이번에 청와대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여러 경질 인사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여러 검찰 내부 분위기가 아마 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가 나더라도 모두 나가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자. 심지어 검찰총장도 만약에 이 인사가 좌천성,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총지휘 책임을 묻고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총장 그리고 수족을 모두 잘났다고 할지라도 검찰총장이 절대로 검찰총장직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 지금 현재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그러고요.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검찰 인사하면서 오늘 같은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검찰 인사안도 주지 않고 1시간 전에 오라.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인사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때까지 검찰 인사안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면서도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서초동에서 그대로 있으면서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의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라면은 거의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과천청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추미애 장관의 사진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걸로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실까요? 속보를 좀 보겠습니다. 7시입니다. 7시에 검찰 고위 인사가 발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속보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인사 재가를 했고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7분여 뒤면은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 인사를 이렇게 유례없는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현 정권을 겨냥한 이 검찰의 수사가 그렇죠.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수사팀 교체에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 인사도 아니고 속된 말로 일개 검사장 인사를 가지고 지금 온 언론과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냐? 그 배경에는 검찰이 딱 이제 임기 반을 갓 지난 청와대, 즉 정권의 핵심을 겨냥했던 수사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거의 이런 정도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려고 하는 상황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수사팀이 교체되냐 되지 않냐라는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언론과 서초동, 여의도 또 과천부터 이 세종로 1번지까지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한 10분 정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으나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그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나 법무부가 과연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수사팀, 예를 들어 한동훈 부장이라든지 뭐 박찬호 부장이라든지 이런 대검의 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검사장들이 만약에 교체됐을 때 뭐 브리핑 같은 거 하면 당연히 기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왜 교체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청와대나 법무부가 뭐라고 대답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예, 잠시만요. 제가 불가피하게 지금 속보가 많이 돌아서 휴대전화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취재 이제 보도본부 통해서 들어온 얘기는 추미애 장관이 오후 4시쯤에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후 6시 이전에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재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인사위원회도 열었고 윤석열 총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중요한 건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겠다라는 청와대 의중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단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5분 후에 발표될 내용이 저희가 예상한 인사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밀어붙인 인사안으로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말씀하셨듯이 검찰정법 자체가 패싱한 거예요. 패스트트랙 그 법률 담을 때도 국회법을 이렇게 강조했던 여당,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정당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거기다가 법원에서 범죄 유무죄 같은 만큼 소명했다고 밝혔는데 적어도 1년도 안 되는데 6, 7개월 만에 인사를 했다? 그것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파생될 문제가 얼마나 중대할지 진짜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나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사안들 진짜 좀 중재된 안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금 뭐 2분여 정도밖에 안 남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한번 파악해 볼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 현 정권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나 박찬호 공안부장
혹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윤석열 사단이 만약에 교체가 되면 이 아예 수사들이 좌초될 수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저희가 검찰의 인사를 좀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라는 것이 그 검찰 간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역시 그 일선 수사하는 검사들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하정대 국장이 잘 설명했습니다만 현재 그 검찰 분위기는 인사가 어떻게 돼도 우리에게 부여된 수사는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인사는 하겠지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뭐 우리 김한표도 잠깐 설명했지만 대검에서는 그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어떻게 되느냐 조국 일가 수사를 여기서 맡았었죠. 그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 그러니까 특히 여기는 더 중요한 게 현재 울산 이른바 하명 수사 사건 이 부분이 이제 공공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이분도 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원석 대검 그 기획조정부장 그다음에 강남일 그 대검차장 오늘 어제도 같이 그 법무부에 갔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배성남 그 중앙지검장하고 그렇죠. 2차장, 3차장 그리고 그 수사하는 부장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법무부에 지금 그 이제 어제 그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만날 때 배석한 분이 이제 김호수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 아닙니까? 이성윤 검찰국장이 그 중앙지검장으로 간다는 그 얘기도 있었고 또 이미 그거는 뭐 지나간 뉴스고 이용구 법무실장이 판사 출신인데 우리건 연구회 출신이고 이분이 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그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문정 검사, 검찰을 고발한 검사로 유명한 이문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정대 국장, 이 부분도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인사가 나기 전에. 왜냐하면 이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면담을 거부했고 요식행위든 뭐든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있더라도 이 자체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도 개최했고 대통령의 제가까지 받았으니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다 적법한 절차대로 법무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검사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대부분 70% 이상 결정하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 20%, 총장은 10%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 할 때마다 대통령이 법무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검찰총장한테 실어주느냐 아니면은 민정수석한테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초안, 인사 초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짜느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항상 검찰총장의 의견은 매우 신중하게 들었고요. 다만 여러 부분 예전에는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45명 가까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의견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차이 나야 서너 명, 적게 날 때는 한두 명뿐이 차이가 나요. 그런 경우에 대개 어느 경우냐 대부분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관례와 맞지 않게 놓으려고 할 때 그때만 한두 명 차이가 나요. 그때 대부분 검찰총장은 양보를 합니다. 왜? 지금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법무장관도 검찰 오래 있었는데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청와대 의중이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아예 처음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한 이유는 뭐냐. 이 같이 보면은 너무 의견이 다를 것 같거든. 하나하나 아예 다 다툴 것 같거든. 아예 듣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안도 주지 않고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안 듣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은 적어도 검사단급 인사를 할 때는 법무부에서는요. 자기 자체 20년 이상 근무한 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경찰, 국정원, 감사원, 온갖 총리실, 온갖 정보 라인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본 다음에 그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윤석열 총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했고 이거는 아마도 이 결과가 나오면은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 경악할 만한 그런 인사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정대 국장 하나 짧게 더요. 그런데 인사는 어느 정도 부분인지 수준인지도 저희가 폭과 수위도 짚어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것 또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거부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당연히 대검차장하고 검찰국장이 상호 협의하는 절차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검은 대검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혀 지금 의중을 모르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의 의중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또 하나는 최소한도로 줘야 할 인사안 자체를 가져다가 미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낼지 왜냐하면 장관이 내가 지금 내려고 하는 의견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이 기본적으로 검사장급 인사는 기본적으로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총장 가서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오늘 1시간 전에 오라겠다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으면서도 4시 이전에만 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기가 어렵다. 검찰이 말하는 요식행위. 요식행위로만 보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그와 반대로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도구화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서로 신경전을 할 만한 급이 아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제 통솔의 대상이고 사실 인사권의 적절한 당연한 행사인데 글쎄요. 여당 입장에서도 인사권은 당연한 행사고 꼭 현 수사팀이 바뀌어서 그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고정관념부터 깨야 된다는 게 여당의 얘기거든요. 박주민 최고의 얘기 보면 어떻게 보면 교체 안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도구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면 바꿀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 바꾸는 게 좋다는 뜻 아니에요? 예. 수사팀을 교체 안 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도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바꾸는 게 낫다라는 저는 그런 의심으로 해석이 되고 그런데 뭐 여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도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겠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저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교체 안 하는 게 저는 거기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했던 얘기 인사권의 행사 맞죠 말은 검찰 인사는 항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 수뇌부의 재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깨졌죠?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지현 감사 통영으로 보내면서 그게 이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깨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이 7시 5분인데 당초 예정됐던 시간은 다소 넘겼습니다. 저희가 검찰 고위 인사가 발표되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얘기. 정말 윤석열 사단, 한동훈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다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핀셋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만 교체할 것이냐 잠시 뒤에 있을 검찰 인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글쎄 자신의 손발이 모두 잘릴 위기에 놓였다. 서초동 분위기가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네, 그러시죠. 그런데 총장님,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국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하준태 국장. 인사가 나봐야 알겠지만 뚜껑을 좀 열어봐야 파악은 되겠음에도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왼팔 오른팔이 잘려도 자리를 던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인사의 권한 자체는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대통령이 그거를 인사를 했다 해서 거기에 불만이 있다 해서 검찰총장이 나온다? 이거는 법 형식 논리상 맞지 않다. 적어도 검찰총장은 자신이 하는 수사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여러 검사들이 하는 수사들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자기가 지휘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막는다. 그때는 검찰총장이 자기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명분이 있지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바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명분상 맞지 않다라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고위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현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이기 때문에 이 검찰 인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대로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